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또 급등하고 있는 테마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우디가 원유 감산 연장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작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압박을 느끼면서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우리 증시는 혼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와 함께 정유주와 항공주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좀 잠잠하지만 특징주들만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눈치 보는 시장, 대형주는 쉬는 중이라고 오늘장 한 주평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혀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좀 변동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시장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FOMC 회의도 이번 달에 좀 예정되어 있지만 거의 이제 동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나올 이제 8월달 CPI 지수 이런 것도 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 진폭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장을 올리거나 또 하락시킬 만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9월달 FOMC 회의 이후에 또 우리나라 이제 또 긴 연휴, 추석 연휴가 좀 있고 중국장도 마찬가지로 춘절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큰 자금으로 시장을 좀 이끈다기보다는 계속 이런 작은 움직임으로만 시장이 큰 대형주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분위기인데 오늘도 역시나 좀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바뀌는 이런 테마성,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셔야지만 수익을 좀 잘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테마주 위주로 좀 시장을 보는 저로서는 좀 굉장히 좀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 브리핑 영상도 올려드리고 장중 실시간 이런 뉴스들도 올려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하루하루마다 좀 바뀌기도 하지만 오전과 오후가 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빠르게 대응하고 좀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는 시장이 지금 짧게 가져가야 되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좀 저희 노란톡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도움을 좀 많이 받고 계시니까 아직 들어와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수 흐름을 좀 차트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일단 지지 저항 자리 딱 중간 정도 위치에 있죠. 위쪽에서는 2,668포인트, 아래쪽은 2,482포인트 이런 자리에 딱 중간 정도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냐 아니면 하락 이후의 반등이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다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세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일단 상승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하락이 나왔을 때는 현금화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매수 대기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면은 그나마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 좀 흐름이 좀 좋은데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좀 아침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좋긴 한데 그렇게 또 상승도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거래 대금이 엄청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좋은 후재가 대형주 쪽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지수대로 그냥 보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별주 그리고 개별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종목들이 상승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을 흐름을 좀 잘 파악하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잘 수익을 내실 수 있어서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종목들은 잘 꼽아서 좀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잘 들으셔도 오늘 뭐 시장도 그렇고 어제 시장도 그렇고 제가 드리는 이런 탑픽 종목들 이런 것만 좀 잘 매매하셔도 충분히 좀 수익 내시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좀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같은 경우에는 FOMC와 추석 이후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대기 의견을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섹터별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테마별 장세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를 잘 따라가야지만이 이렇게 또 수익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서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장 전에 대응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섹터별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또 의료 AI 관련된 섹터들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그널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테마 업종으로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이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예. 비만과 당뇨, 뭐 의료 AI는 제가 뭐 이 방송하면서 꾸준하게 좀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던 업종과 섹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수익률 리그 거기서도 제가 뭐 1등으로 좀 마감을 좀 하긴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테마주에 대한 강연도 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테마주를 좀 배워보고 싶다. 내가 아직 뭐 매매한 지 얼마 안 돼서 테마주라고 하면 막연하게 좀 뭐 무섭다, 급등주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개념들도 약간 좀 바꿔드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꾸준하게 잘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토요일 날 방송 예정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같이 강연 들어주시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거기다 질문을 또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올릭스라는 종목이 일단은 오늘 대장주로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좀 상당히 좀 들어왔어요. 600억 가까이 좀 아침부터 들어왔고 거의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이 종목은 전에 한번 시세가 좀 나왔었죠. 이렇게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160억 정도 한번 시세가 나와서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일단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이 같은 경우에는 비만뿐만 아니라 그 금주라든지 금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억제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저도 슈티지 형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좀 구할 수가 없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당뇨 치료제 이제 뭐 성분이 같기 때문에 같은 업종군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비만하고 당뇨 쪽은 어쨌든 이런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올릭스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종목으로 라파스도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리드 관련주예요. 그래서 대원제약하고 같이 붙이는 패치형으로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주로 일단 좀 같이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대장주가 올릭스다 보니까 라파스는 그렇게 크게 좀 반등을 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비만 치료제들이 좀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라파스가 좀 시세가 좀 좋았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제가 또 장중에 또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비만, 당뇨 쪽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올릭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따라갈지 요거는 일단 방송 마무리하고 제가 노란 속박 들어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략적인 부분 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덴마크 제약기업인 노보 노브디스크도 이제는 유럽의 시총 1위를 기록할 만큼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저번 주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흐름도 짚어드렸었는데요. 좀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앞으로 비만 치료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공략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게 이제 비만 치료제와 함께 당뇨병 치료제도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서도 흐름 짚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위고비 계열, 위고비에서 만든 건 아니고 위고비 계열로 당뇨병 약을 개발하겠다. 일단 임상 승인이 난 일동홀딩스 어제 시간 외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 일동홀딩스가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잠깐 풀렸다가 다시 지금 다시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동제약에서 일단 임상 승인을 받았는데 일동홀딩스가 시총이 조금 더 낮다 보니까 좀 더 강세를 좀 보이긴 합니다. 또 예전에 이제 뭐 한번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긴 한데 요때는 그 비만 쪽이 아니고 당뇨병 치료제 쪽이 아니고 코로나 치료제 이쪽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예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도 한번 크게 이슈가 돼서 급등이 좀 나왔었던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일단 일본 시오노기 제약하고 이때는 같이 개발했던 코로나 치료제 쪽인데 지금은 이제 다시 비만 쪽으로 비만 당뇨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고 아마 내일도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줄 텐데 일단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어주는 거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긴 해요. 근데 일단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에서는 이렇게 좀 갭 뜨고 나서 대응이 좀 매매가 좀 가능한데 뭐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중에 흔들림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단 매매 관점에서 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동제약이 오늘 25% 정도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봤었을 때 자,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 자리를 다 소화해 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있었던 물량들을 갭으로 뚫어주면서 이걸 다 소화해 줬는데 만약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으면 이거 음봉으로 길게 빠지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 물량을 좀 다 받아주고 올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동 홀딩스가 일단 점상한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은 그동안 이거 어떡하지 했었는데 이걸 다 받아주고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죠. 거래대금도 740억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오후장까지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일도 물론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동홀딩스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면 좀 일상이고 아직 또 먼 길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당뇨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이쪽이 계속 관심을 좀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를 찾는다 하면은 일동제약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올릭스 뭐 이런 종목들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관련주들이 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상승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비만 관련해서 뭐 상승이 좀 나왔다. 미국이 관련해서 또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당장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 오늘 거래대금 많이 터졌으니까 이제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보시고 뭐 오늘 좀 많이 올라간 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 좀 줄었을 때 지지 자리를 좀 체크해 두신 다음에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방송에서 좀 길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이런 테마주에 대한 접근성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매매 방식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시간 아깝지 않게 제가 준비해 드릴 거고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강의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제약 바이오주들 이후로 다시금 시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큼의 끼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금종 전문가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무료 강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찍고 입장을 하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무료 강의들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그널도 좀 금정우 전문가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셨던 섹터인데 어떤 섹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는 이제 제가 뭐 루닛과 뷰노는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의료 AI 말씀 좀 드렸죠. 근데 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의료 AI가 뭐 실적도 안 좋은데 이거 너무 거품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저는 이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당장 좋아지니까 이거 뭐 매출 흑자 나는 기업이고 뭐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종목이 아니고요.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그러니까 의료 AI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료 AI라는 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이 엄청난 고부가가치, 일단 이 땅 자체가 너무 높죠. 근데 이거를 인건비적인 면에서 뭐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컴퓨터가 대신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는 뭐 인건비적인 면에서 엄청 세이브가 되는 직업이 될 수도 기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됐었을 때는 저는 앞으로는 의사보다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게 이런 의료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루닛과 뷰노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제 미국의 FDA에서 승인받은 현재 인공지능 AI 심장 쪽에 이제 진단 쪽을 해주는 기업인데 이쪽에 대한 지분을 좀 인수했다. 요걸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요거에 따라서 뭐 셀바스 AI도 같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신약 개발 AI도 오늘 좀 흐름이 좀 좋았어요. 지니너스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었고 신테카 바이오도 역시나 오늘 좀 고점을 좀 찍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나 또 급등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이런 AI 관련해서도 진단 쪽 AI와 신약 개발 AI 이런 쪽은 계속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어떤 이슈들이 터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뭐 대형 빅파마와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임상 결과 그러니까 신약 개발 AI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어느 정도 이 컴퓨터가 AI가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요거 이제 라이센스 아웃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뭐 저작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넘겼을 때 요걸 통해서 좀 임상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요거에 대한 뭐 메리트가 엄청난 뭐 기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뭐 업종이라도 보실 수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저는 보르노이라는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8시 방송에서도 많이 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보르노이도 마찬가지로 오늘 6%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신약 개발 AI로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든 8시 방송을 통해서든 꾸준하게 의료 AI에 대한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었고 뭐 접근한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아직도 더 갈 만한 자리가 있다. 그리고 어제 누닛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2조가 넘는 이런 시총 높은 회사가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오늘은 뭐 개상승을 하고 나서 약간 좀 차익 실현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이런 의료 AI들은 갈만하고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 2조짜리 종목도 상한가를 갈 수가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더 지켜보실 수도 있고 뭐 매출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이런 재무 상태를 보시면 안 돼요. 재무 상태는 대부분 다 안 좋지만 성장 가능성 내년부터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흑자 전환될 수도 있고 뭐 누닛은 조금 더 좀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일단 해외 매출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형 빅파마들이 어떤 계약을 맺고 좀 계속 꾸준하게 좀 연결이 되는지 그런 걸 일단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걸 제가 또 이번 방송에서는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의료 AI는 한두 번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추천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이런 점만 좀 배우셔도 좀 이런 종목들을 놓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트렌드 있는 종목들을 놓치시진 않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거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해서는 첫 번째 대장주였던 루닉과 뷰노 저희가 두세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었고 큰 수익을 만들었던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 순환매로서 오늘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보로노이도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비만 치료제로서 상한가를 갔을 때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갭상승이 떴기 때문에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매매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1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VI 걸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8월 30일에 공략했던 종목도 JW 중해제약이었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종목 앞으로의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JW 중해제약인데 오늘 20일선 자리를 좀 안착을 하나 싶었는데 안착을 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 일단 시장 분위기가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와요. 상승이 좀 나오면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JW 중해제약은 아직 뭐 이 AI 시장 AI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좀 성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올 하반기에 이런 임상 데이터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된다면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좀 보지는 않고 있고 오늘 뭐 이런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시총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속 꾸준히 좀 추적을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제 이제 펩트론을 노란톡방 계신 분들 제가 오후장 추천주로 좀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10%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전일 이제 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급등 나온 이후에 항상 제가 뭐 이렇게 기술적 분석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은 급등 나왔을 때 따라잡지 마시고 이렇게 고점에 물릴 수 있으니까 조정을 좀 받고 21선 자리 지지 나왔을 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줄어든 타이밍에서 공략하면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좋다. 이런 거를 자주 설명해 드렸었는데 뭐 이런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회사에 대한 뭐 이런 그 테마성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나 혈우병 등 여러 가지 기업들과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제약 바이오들의 흐름도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함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도 함께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봤고요. 중해제약과 펩트론 관련된 자세한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호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특징주들 흐름 짚어보고요. 대장주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일동제약과 함께 일동홀딩스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동홀딩스가 좀 시세가 좀 더 잘 나고 있는 게 시총이 작다 보니까 더 가벼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동제약이 바짝 뒤를 쫓으면서 24% 넘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코로나 치료제 당시에 정말 끼 있는 종목으로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당뇨병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다는 건 또 좋은 시그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동제약홀딩스가 같이 가고 있는데요. 그 일동제약이 먹는 그 GLP-1 수용 최작용제로 개발 중인 당뇨병 후보 물질에 대한 이슈가 좀 상당히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이 가장 거의 핫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또 뭐 다른 테마로는 mRNA 테마 관련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은 요즘에 조금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알았었던 특정 신약이나 어떤 이제 모멘텀들, 그렇죠? 바이오 신약이나 이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거 불과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요.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위고비 이슈랑 같이 좀 겹쳐지면서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덴마크 현재 시총 1위 기업인데요. 비만 관련 주사 이슈로 인해서 좀 매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같은 계열로서 또 당뇨병 치료제 이슈까지 같이 잡히다 보니까 주가가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자, 근데 재밌는 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 신약에 대한 모멘텀 거리들을요. 하나씩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미국 FDA에서도 뭔가 새로운 이슈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AI를 접목시킨 헬스케어 등등의 의료기기 등등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일전에 많이 들었었던 신약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이젠 조만간 또 항암 치료제에 대한 내용도 시장에 막 뜨면서 신약에 대한 내용 나오면 뜨거워질 것 같고요. 다시 제가 거론했던 게 뭐가 있나요? LO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이센싱 아웃.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다시 시장에서 이슈몰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실적 좋은 제약바이오 종목도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뭔가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간에 꽁꽁 숨겨왔었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약 관련 쪽이겠죠. 분명히 에로가 상당히 유행처럼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는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 조금 큰 규모의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진행한 곳이 없기는 한데 아마 올해 연말 안으로 몇 군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 같은 경우의 움직임이 우선은 홀딩스가 말씀 주신 대로 시총이 조금 작은 관계로 먼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쉬었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한두 번 정도의 움직임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말 많이 밀렸었거든요. 다시 천천히 상승 주면서 이전에 큰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일동제약을 보면 시점은 아니지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작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나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도 보시면 많이 깨져 있다가 유증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또 신약에 대한 이슈 나와주면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수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첫날 상한가를 가더라도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보통 움직여주기 때문에 첫 급등 때 따라가시는 전략도 단기 전략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올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LO, 라이센싱 아웃, 기술을 파는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또 섹터들 중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 관련된 흐름을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전반적인 이 제약바이오 센터들에 대한 정리를 또 도와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시장 흐름들 함께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시그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시그널 두 번째는요. 포스코 DX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 이후로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8%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큰 상승이냐면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저번 달 23일부터 오늘까지만 해도 주가가 84%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자 포스코 DX인데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요. 요즘에 보시면은 그 에코프로 보시면요, 요즘 조금 재미없죠, 그렇죠?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약간 위태위태한 자리로 보이기도 하고 아직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큰 상승은 좀 제한적이에요. 7월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 라인들을 좀 정리를 하고 포스코 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심에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DX가 자리를 좀 잡고 있어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슈화가 됐었던 것은 10월부터 해서 어떤 이슈냐면요, 리튬 생산을 포스코 그룹에서 시작한다는 이슈로 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좀 상황이었던 LNF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그 흐름이 또 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속상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수급이라는 게요, 참 야속하긴 하지만 포스코 쪽으로 우선 확실하게 몰려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라인에서 이슈를 포스코 쪽이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LNF는 사실 받지 못했었죠. 그래서 일전에 올랐었던 거에서 지금 그냥 횡보하는 수준의 LNF인 거고, 코스피로 넘어가더라도 사실 포스코 쪽이 오히려 더 집중을 받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포스코 그룹주도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자체가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라인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전에 에코프로 라인이 상당히 급등을 했을 때 분석을 해본 결과 포스코 그룹주들의 PER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보다는 훨씬 저평가된 상황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그에 따라 성장 가능성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혹시나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 추세상으로는 거의 끝자락까지 다 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제한 부탁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보유하시다가 조심하셔야 될 라인을 잡아드리자면 5만 원 이탈 자리는 조금만 한번 참고해 보세요. 5만 원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아마 매도 대응 관점으로 분할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요. 한동안은 움직임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급한 대응은 자제하시고 혹여나 급락이 나오면서 깨질 때, 5만 원 깨질 때부터는 조심해보자. 하지만 오늘의 기점으로 5만 원이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유하신 분들은 팔지 말고 지켜보자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리튬 생산이라는 추가적인 호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하신 분들도 이렇게 대응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매매 전략과 함께 포스코 DX 다음으로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안정적인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매일 한 가지 공략주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 방산 전시회에서 K방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공략했던 종목들이 하나와 신세계였는데 하나와 신세계를 비롯해서 저희 공략주들 리뷰로 짚어주실까요? 네, 좀 하나씩 볼게요. 종목을 좀 계속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데 정리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올라간 종목들도 꽤나 많은데 아마 수익 나신 분들 정리하셨으리라 생각하고 하나씩 보죠. 올라간 것부터. 자, 현대로템이 우선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매수 드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어요. 3% 이상의 좀 상승이 좀 나와줬고 장중 4% 이상까지, 5% 이상까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도요, 그 폴란드 쪽에서 진행하는 수주 모멘텀 자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보고서 나온 내용도 지금 1000대 계약 중에서 21대밖에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주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한동안 조금 이슈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로템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 맞춰서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홀딩하시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접근도 가능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근데 로템뿐만 아니라 움직임들이 같이 나와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요. 현재 4.8% 상승 중이고요. 장중에 6.8%까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올라간 이슈는 역시나 우리나라 방산 이슈, 수주 모멘텀이 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 전시회인가요?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국내 업체들 전반으로 조금 퍼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럽 전반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고 튼튼하고 제품도 좋다는 인식하에 지금 너무 화랑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 당장에 있어서 하나 같은 경우가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충분하게 성장을 보이면서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형 수주 모멘텀은 누군가가 받을 거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아마 어제부터 해서 8일까지인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곧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럼 그 이슈 맞춰가지고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아이폰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 이노텍이 조금 상승을 어제 주다가 오늘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상황은 아닌데 플러스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은 큰 상승은 안 나와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한 번에 큰 상승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아직 좀 제한적이에요. 자, 근데 이게 아이폰 15 발표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미리미리 좀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재밌는 점은 오늘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는 또 빠져요. 관련 종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4%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시장의 쏠림 자체가 사실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방산 쪽도 가고 있고, 뭐 AI, 뭐 헬스케어 쪽도 가고 있고요. 뭐 이래저래 뭐 신약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이래저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랜만에 좀 글을 쓰면서 관련 움직임들, 테마주들 다 체크해드렸는데요. 아이폰 15 테마 죽은 거 아니고 하반기 실적 살아있다는 걸 LG 이노텍과 디스플레이가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에 LG 디스플레이와 이노텍은 매수 대응을 하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관련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화전자나 그다음에 BH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종목 굉장히 큰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BH나 자화전자 조금 더 가벼운 종목 쪽으로 보신다면은 BH 시총 8천억이고요. 자화전자 시총 같은 경우에도 현재 6천억인데요. 충분하게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한 번 더 제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오늘 7만 원 기로에 서가지고 또 위태위태합니다. 이거 다시 6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월요일 날 좀 시가가 높았는데 다시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 안 가는 거 아닌가? 자, 결론을 내드리면은 이거 무조건 갑니다. 가는 종목이고요. 시장에서 외인들, 기관들 쌍끌이 매수 들어왔다가 그냥 지금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 장 초반 매도세가 나오는 듯 하다가 끝나고 보니까 170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잠깐 나갈 수도 있지만 추이상으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자, 분명히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성과를 올려야 된다, 실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9월, 10월, 11월 성과 내야 됩니다. 그렇죠? 9월 이제 시작했습니다. 3거래일 됐습니다. 그죠? 4거래일 됐나요? 성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종목을 보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요, 이거 73,000원대 고점, 73,600원짜리 나왔던 고점을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9월 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외인들, 기관들 지금 매수 들어와 있는데요. 7만 원대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늦게 접근한 외인 기관들 손실 구간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겠죠.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예요. 원체 급등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삼성전자도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집에 대한 의사를 한번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점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10월 달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치 발표가 있겠죠. 거의 10월 첫 주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9월 첫날부터 해서 외인들과 기관을 움직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정 거치고 다시 움직일 거니까 조정 거칠 때마다 사실 삼성전자는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제가 잡아드릴게요. 박스권이에요.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안 가서 답답한 거 저도 압니다. 저 위에 13만 원, 14만 원대 몇 년 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스트레스 많으신 거 저도 알고 최근에 10만 원대, 11만 원대, 12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걱정 아예 없죠. 엔비디아 향 이슈 계속 커질 거고요. 주가는 갈 수밖에 없고 이 박스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미 바닥은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9월부터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요. 딱 다져놨어요. 그리고 한번 계단식 상승이 나온 거고요. 2층 간 거예요. 1층에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가 조만간 있다는 거죠. 그거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갑자기 어느 날 급등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조만간. 그때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역시나 주목을 받을 거고요. 다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치,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외인과 기관들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신세계 말씀드렸는데 움직임이 나올랑 말랑 해요. 근데 제가 신세계를 말씀드릴 때 뭐랑 같이 비교해 드렸냐면요. 자, 현대백화점 볼게요. 위에가 신세계 차트고요. 아래가 현대백화점 차트인데요. 두 종목은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항상 그래요. 자, 그런데 최근 흐름 보시면 아래 현대백화점 차트 전고점 부분 올해 초 자리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세계는요. 아직 멀었어요. 넘어가는 자리 나오려면은 24만 원대 이상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 수준이라면 신세계는 얼마 있어야 되냐면요. 25만 원대 있어줘야 됩니다. 조금 더 얘기해서 26만 원대까지 가도 사실 무리가 아닌 종목이에요. 예. 현대백화점이 먼저 움직였고 신세계 따라갑니다. 분명히 따라갈 거고요. 하반기 실적 이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의 움직임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 신세계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고서 오늘 종목 말씀드려보죠. 자, 펄어비스도 오늘 보면요. 약간 조금 깨지는 듯 하다가 밑꼬리가 달립니다. 상당히 깨진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렸고 붉은 사막도 그렇고 도깨비도 그렇고요. 올해 하반기 빠르면 하반기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붉은 사막이 아마
공개가 될 거고 바로 오픈 베타 들어가면서 이슈화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깨지더라도 바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큰 바닥에서 봤을 때도 좀 재미가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큰 자리, 이런 큰 자리들이 나와요. 큰 바닥 다지고 튈 때마다 한번 상승 나오면서 천천히 올라가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나왔던 게 뭐냐면 전고점 자리들을요. 꼭 넘어가는 추세를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단기 급락 포인트가 있었지만은 다시 이 전고점 라인들을 넘어가는 추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이상은 보셔야 돼요.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펄어비스도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임박한 종목들을 선정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수주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아이폰 15 관련해서는 자화전자라든지 LG 이노텍, 또 펄어비스도 신작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터지기 전에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 필요하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지금 시장에서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심리적인 부분들도 조언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어제 한화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한화 시스템이에요. 한 번의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현대로템도 가고 LIG 넥슨도 움직이고 하나 시스템도 소폭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윗골이 달긴 했지만 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하나 시스템의 실적 모멘텀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도요. 이게 이익 부분도 그렇고 매출 부분도 그렇고 성장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뭐 사실 2021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컸지만서도 올해 실적 작년 이미 이익을 넘어가고 있는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고요. 순이익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2,500억대 상황이 반기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K방산에 대한 부분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가요? 어제 오늘인가요? 북한 쪽에서 러시아 쪽을 만난다. 그러면서 미사일을 제공하고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거나 식량을 공급받을 요량으로 해서 두 정상이 좀 만나는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이 더 어떤 내용인가요?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뭔가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당장에 뭔가 제품이 오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수주를 통해서 우리가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니들 쉽게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주 모멘텀이 방산 쪽으로는 분명히 터져줄 겁니다. 물론 이제 대장은 현대로템이 되겠지만 하나 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추세를 보자면요.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쌍바닥을 찍고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데 요 추세 자리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반등이 나오면서 요 하단 자리까지 바로 올려치게 돼요. 14,500원 자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럼 여기까지 보면 수익면으로 따져보더라도 한 7% 정도 수익은 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재밌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실 때는 조정받는 게 좋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슈거리가 금방 터질 수도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종목이라면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방산 관련해서 수주 관련 모멘텀들이 터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현대로템과 함께 한화그룹주들도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저희와 함께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으니까요.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셀바스 헬스케어 알아봤습니다. AI 심장 진단 사업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일동제약입니다. 당뇨병 약 개발 임상
승인을 받으면서 상한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한화 시스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오픈해두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